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가문의 가족 사업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난해 말 출범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들이 발행한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이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 상장했습니다. 재무 책임자인 잭 포크먼은 한국 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서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과정에 협력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디지털 화폐 시장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사업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암호화폐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통화라는 어젠다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 속도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이 움직임은 본격적인 탄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단행했고 러시아는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 인민은행의 결제망과 자국의 SPFS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디지털 결제망인 리플렛을 활성화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결제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침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그 시너지 효과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대화되었습니다. 세계 디지털 화폐의 두 축은 원래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권위주의적 방식을 통해 중앙 집권적 테스트를 강행했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과 민간 알트코인을 활용하며 상대적으로 자유시장적 형태로 상용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두 노선은 서로 경쟁하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단일 통화 시스템을 앞당기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 상반된 두 흐름이 결합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시험 무대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로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결국 하나의 지배 세력이 통제하는 단일 화폐, 즉 중앙 권력이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국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행이 관련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내년부터 국고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기본소득을 디지털 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디지털 화폐의 전국적 유통과 사용성을 검증하는 대규모 실험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상용화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서 기초소득과 배급 체계는 대중의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지급은 미래형 생계지원 배급 시스템의 첫 번째 테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단일화폐 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도 일제히 한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트럼프 가문의 코인 사업을 비롯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지니어스 액트와 맞물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책과 글로벌 어젠다의 핵심 도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한국이 디지털 화폐 실험국이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대규모 클라우드,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최근 이재명이 미국에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 한반도를 인공지능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블랙록이 주도하는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관철시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한다면 새로운 시장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윤석열 행정부 시절부터 거론되던 어젠다였습니다.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결합한 인프라 전략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금융 질서와 기술 실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생해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국가정보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내며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한국을 귀속시키기 위한 일종의 초기화 작업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이들의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모델을 입증하는 시험장이자 홍보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다른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명분 역시 한국을 통해 마련될 것입니다. 서방 엘리트들은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며 냉전 종식을 앞당겼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올림픽을 통한 체제 우월성의 선전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홍보하는 장으로 한국이 이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트럼프의 가족 사업, 그리고 세계 유수의 암호화폐 기업들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거대한 디지털 화폐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실험은 중국에서 끝났고 이제 미국에서 추진되는 스테이블 코인 체제와 중국식 암호화폐 시스템을 결합한 더 디스토피아적인 형태의 디지털 화폐 모델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이번 방미에서 블랙록 회장을 직접 만난 사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외환 위기로 이어진 김대중 정부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한국의 우량 기업과 금융시장은 국제 금융 세력에게 개방되었고 국부와 은행은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한국 시중은행 지분의 약 70%가 글로벌 금융 세력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한국을 북극 항로의 출발점이자 첨단 과학과 동북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러한 글로벌 엘리트들의 흐름에 몸을 낮추며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에 진출하는 블랙스톤, 스타링크, 오라클, 글로벌 헤지펀드 KKR 같은 미국의 거대 자본과 첨단 인프라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스마트 시티, 국제 결제망, 그리고 북극 항로라는 차세대 물류 공급망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다른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들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전략이 집중되는 시험장이자 거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금융시장을 열어젖힌 순간처럼 이번에는 디지털 화폐와 AI, 그리고 글로벌 자본의 결합이 한국을 겨누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